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 9강 문제 유형 정리 파트 5 최단 경로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림 그릴 때는 멈추고 그림을 그릴게요. 그게 맞는 거겠네. 근데 그걸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그림 그릴 일이 없어요. 이번 강의 끝나고 나면 그럴 것 같아. 예, 아무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냥 이제 전체적인 어떤 최단 경로 구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구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간격이 같다고 믿으세요? 자꾸 불신 아니야. 아유, 됐다, 씨. 그만하자. 자, 간격이 같다고 믿으십시오. 자꾸 불신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가는데 이걸 뭐 지도라고 보자고. 이제 뭐 장애물이 있을 때 이제 어떡하느냐 이건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닥 수능용은 아닙니다. 모르지 뭐 나오다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죠. 지금 2025년 7월이죠. 그러니까 2025년에 시행되는 수능이랑 그 다음에 수능에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 수능은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이니까 거기에서는 왜 확통이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나올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문제집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가 좀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아우 말 진짜. 예, 됐어요. 그만하자. 자, 이제 A에서 B로 가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여기 중간에 P점이 있어.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갈 건데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를 갖다가 묻게 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에서 빼기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걸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걸 유도 과정으로 보여줘. 그래서 1번 뭐 요런 그림을 딱 주고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2번 해놓고 A에서 B로 가는데 P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해가지고 A에서 B로 가는데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막 니네들한테 뭔가 니네 푸는 학생들에게 이 수학의 원리를 알려준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준단 말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9팩토리얼 나누기 5팩 4팩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A에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는 일단 A에서 P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P 도착하자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사각형만 얘는 왜 이걸로 바뀌어 있니? 아니다. 이걸로 하자. A에서 P로 먼저 가는 요 사각형만 보시고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5팩 나누기 3팩 2팩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10가지가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자, 그러면은 10가지 나왔고 4가지 나왔죠. 당연히 곱해줘야 되겠죠.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P를 갖다가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아니면 아무 경로 하나를 엄마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전화해서 알려주셔도 여전히 그리고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 좀 전에 10이고 40까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빼기 40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9팩토리얼 9, 8, 7 이걸 하는 이유가 또 이걸 저도 하는 이유가 계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 한다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계산을 갖다가 제가 원래 인클래스 수업할 때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건방진 학생분들이 지네들도 노트 정리에 여기에서 멈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시험 치면은 곱하기랑 약분 잘못해가지고 문제 틀려. 와, 씨, 미치겠는 거야. 이거 뭐 빨간 펜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그, 아니, 아무튼, 예. 예, 곱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래서 97에 63에 126이죠? 126, 맞지? 97에 63, 126에서, 그래서 86가지가 이렇게 나오겠다. 되셨나요? 자,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왜 하는지를 갖다가, 그거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기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왔다. 자, 이제 여기에서 2번이에요. Q가 있어. A에서 B로 가는데 P 또는 Q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예요. 되셨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씩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잠깐만 A에서 앞에 문제 풀이의 풀이를 갖다가 가신다라면은 일단 A에서 B로 가는데 그래서 좀 전에 뭐죠? 97에 63에 126이었죠. 120 전체 126가지 경우 중에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빼주게 될 거예요. 그게 일종의 P or Q이기 때문에 얘가 P 또는 Q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어차피 우리 이 다음에 확률 들어가면 배우기는 배웁니다. 배우지만은 OR이잖아, 그죠? OR이니까 우리가 합집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합집합 원소의 공식 기억나시나? 얘는 NP 더하기 NQ 빼기 NP 그리고 Q. 이거 우리 조만간 써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P 또는 Q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는 요걸 마이너스를 빼주시고 P 거치는 경우의 수, Q 거치는 경우의 수, 빼기 P 그리고 Q 거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126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니까 되게 헷갈리시죠? 요걸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126가지, 전체 경우의 수가 126가지예요. 빼기, 일단은 Q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4팩 나누기 2팩 2팩.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5팩 나누기 3팩 2팩. 자, Q 거쳐서, P, 이게 Q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예요. P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 해보시면은 5팩 나누기 3팩 2팩. 곱하기 4팩 나누기 3팩.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얘도 10이니까 12, 9, 3이 6, 60, 126가지 해서 60 빼주시고 빼기 40이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근데 봐봐, 요 60까지라고 하는 거에는 분명히 내가 요렇게 Q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니까 요렇게 가는 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그죠? 카운팅이 돼 있어. 근데 요 지금 40까지라는 거에도 왜 A에서 P로 갈 때 물론 Q를 안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갖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되셨나요? 지금 똑같은 경우가 2번 빠진 거예요. 되셨어요? 다시 어떻게 줘야 된다? 채워줘야 되는 거. 왜 한 번만 빼야지? 그래서 PQ를 갖다가 거쳐서 간 경우의 수를 갖다가 더하기 P 그리고 Q를 갖다가 거쳐서 간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해야 되니까 일단 Q에 도착을 해서 즉 4팩 나누기 2팩 2팩을 갖다가 해주시고요. PQ를 다 거쳐야 되니까 여기로 일단 옮겨가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4팩 나누기 3팩으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면 6이었던 거고 6, 4, 24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A에서 B로 가는데 P만 안 거치고 가는 경우의 수. 얘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P를 거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빼주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 얘는 당연히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근데 이 점이 2개 이상이면 봐, 지금 2개만 돼버려도 P 또는 Q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였던 거기 때문에 P를 거치고 가는 경우의 수, Q를 거치고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고 난 다음에 둘 다 거친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미 여기서 복잡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전체에서 빼주는 게 오히려 별로라는 거지. 에이센 그래도 할만한데 그럼 좋다. R 하나 여기 R까지 있었다라고 해봐요. 에이, 쌤 3개짜리니까. 아니에요. 이건 3개, 무조건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Q 거치고 간 경우의 수 빼주시고, P 거치고 간 경우의 수 빼주시고, R 거치고 간 경우의 수를 갖다가 빼주시고 난 다음에, 해보시면은, QP는 동시에 거칠 수 있어. QR은 동시에 거칠 수 있어. 그렇지만은, RP는 동시에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다 RP는 R을 거쳤는데 P를 갖다가 가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건 최단 경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내가 계산을 했을 때 PQ 거쳐서 간 게 중복해서 빠졌을 거고 QR 중복해서 빠졌을 거고 그러니까 걔네 둘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또 여기에서. 근데 R이 여기 있었으면은 이제 또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R 거쳐서 간 경우의 수, Q 거쳐서 간 경우의 수, P 거쳐서 간 경우의 수 다 빼주고 난 다음에 RQ 거쳐서 간 거, QP 거쳐서 간 거, RP 거쳐서 간 거 다시 더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RQP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합집합 공식 할 때 3개짜리 합집합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 A 교 B 빼기 N A 교 C 빼기 N B 교 C 더하기 N A 교 B 교 C를 갖다가 다시 더해줘야 되는 3개짜리 이 공식을 써야 돼. 4개면 어떡할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저만의 방법이 아니, 저는 경우의 수 더럽게 잘 못했어요. 다들 쓰는 방법들이더라고. 자, 여기에서 얘네들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A에서 B로 가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기다려 주실까요? 잠시만. 왜냐하면은 뭔가 일종의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들 따라서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이름인데요. 얘를 오른쪽에 당기고요. 오, 실제 근데 이거 영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그리고 저는 바리게이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리케이드네요. 정확한 그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리케이드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검문소.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주로 검문소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바리케이드. 또는 이제 그냥 명칭이 검문소.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검문소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요. 그게 좀 설명하기가 그 메이크 센스가 되더라고.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뭐 경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첩보를 들은 거야. 어느 날 도둑놈이 내가 잡아야 되는 도둑놈이 있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최단 경로로 그러니까 뭐 도망가야 되니까 A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내가 잡아야 되는 범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B 지점에 딱 도착을 하면은 그냥 샥 한국을 떠버리는 거예요. 영영 못 잡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첩보를 알고 있으니까 A에서 B로 가는 길목에 검문소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라는 거지. 길목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둘, 넷, 여섯 개, 둘, 넷, 다섯 개니까 다섯 칸이니까 다섯 줄이니까 그냥 30개 검문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 검문소 설치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뭐 되겠지. 근데 참 우리가 수학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검문소의 요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검문소를 피할 수 없게 검문소를 짓는다라면 어떤 검문소면 될까요? 야, 막말로 일단은 이런 검문소여도 물론 여기에다가 검문소 지어버리면 됩니다. 아니, 당연하지. 그러면은 A에서부터 그냥 바로 잡아버리잖아. 물론 여기에다가 해놔도 돼요. 도착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셨어요? 그게 아니고 적당하게 검문소 좀 해보자고 했는데 검문소를 요렇게 지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5개를 지었어. 아까 30개보다는 낫잖아. 에이 쌤 하나보다 많은데 그래 그 미안한데 되셨나요? 요렇게 지어버리면은 A에서 B로 가는데 검문소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면은 분명히 걸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제가 검문소라고 하는 이유인데 A에서 B로 가는 이 길은 그러면 그 범인만 이용할까? 무슨 이게 무슨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라 가지고 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A에서 B로 가는 일반 시민도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어떤 일반 시민이 A에서 B로 가는 일반 시민이 있었어. 그 시민이 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도착을 했어. 신분증 잠시 냈어. 여기에 도착했어. 신분증 잠시 냈어. 여기에 도착했어.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잖아요. 쌍욕 바로 나오지. 되셨나요? 아니 이거 또 신분증 물론 에이스 그냥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검문을 갖다가 몇 번 받아야 된다, 3번을 받아야 되는 거 짜증이 더럽게 나는 거죠. 되셨나요? 즉 검문소의 그 검문소를 갖다가 만드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절대로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플러스 딱 한 번만 검문소를 거쳐야 돼요. 검문소를 무조건 거치기는 거쳐야 되는데 모든 경로의 사람이 단 한 번만 거쳐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사실은 원래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건데 그 경우를 나누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경우를 나누는데 어, 무 아니다. 무조건 지나가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더라? 이건 내가 지금 말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책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만 무조건 지나가는 지점들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말하면은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삭제를 하고 이제 검문소 설치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검문소 설치 요령은 첫 번째 A에서 B로 갈 때 검문소를 안 거치고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검문소는
단 한 번만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요 두 개를 갖다가 종합해서 나오는 검문소 설치법, 보편적인 검문소 설치법이 역대각선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나중에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던데 또 이러지 마세요. 보편적 설치 방법은 역대각선 방향입니다. 역대각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A에서 B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길들을 무시하고 이 방향을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문소 설치를 갖다가 역대각선 방향, 즉 이 방향으로 뭔가 검문소를 갖다가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A가 여기였고 B가 여기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방향이잖아요. 가는 방향이. 그럼 검문소 설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역대각선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역대각선 방향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요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역대각선은 일종의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런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검문소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A에서 B로 가는데 이 검문소를 갖다가 들린 사람이 이 검문소를 갖다가 들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또는 이 검문소를 갖다가 들린 사람이 이 B 검문소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검문소를 갖다가 들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죠. 역대각선 방향으로 검문소를 갖다가 설치하면 이런 일이 없어. 물론 역대각선이 쌤 잠깐만 이거고 이 대각선이었고 근데 쌤 잠깐만 역대각선은 이거 아닌가 잠시만요. 정확하게는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개떡같이 그려서 그렇습니다. 간격이 안 맞아서 어찌됐든 이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제가 코너에다가 이 검문소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역대각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냥 이 방향만 지켜주라는 거야. 그러면서 코너 맞춰가지고 이걸 갖다가 역대각선으로 보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워져라 지워져라. 예, 역대각선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해도 된다? 여기 검문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검문소, 2번 검문소, 3번 검문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 검문소를 갖다가 안 거치고 B로 갈 수 있는 경우 있나요? 없죠. 검문소를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1번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2번, 3번에서 검사를 받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최단 경로인데. 2번도 동일하고요. 3번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역대각선의 방향으로 검문소를 갖다가 지워버리시면은 A에서 B로 가는 데 있어서 검문소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또한 한 번 검문소를 거친 사람이 다른 검문소를 갖다가 또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뭐 물론 이것도 됩니다. 당연히. 음, 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왜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검문소 4개를 설치.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하나 역대각선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설치해도 됩니다. 예, 근데 그거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설치를 해도 됩니다. 4개.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다가 설치하셔도 되는 거예요. 쌤 그러면은 가장 뭐 어찌됐든 네가 A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알겠는데 2개짜리 검문소 이제 그 검문소 이 역대각선인 건 알겠는데 그 역대각선에 어떤 위치에다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설치를 할 때. 그리고 도대체 이걸 갖다가 왜 하고 있는 건지 싶겠지만 어디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역대각선 방향이면서 이제 설치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각선이 그 역대각선이 장애물의 최대한 걸치도록 최대한 걸치도록 설치를 해라.
역대각선의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것도 뭔 개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은. 자, 이제 우리가 요 그림을 갖다가 조금 조절할게요.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에 이런 호수가 있었던 거야. 이제 가는 최대 경우의 수를 갖다가 보자라는 거죠. 아, 최단 경로의 수를 갖다가 보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단 경우의 수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즉 A에서 B로 가는데, 그리고 앞에 있던 거랑 접목을 갖다가 시켜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호수가 있어서 이 길들은 지금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이 길, 요 눈에 보이는 이 길, 이 길 따라가면 호수 빠져 죽지. 빠져 죽는 건 아니고. 되셨나요? 안 되는 거야. 요럴 때 우리가 사실은 이 원리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우를 갖다가 나누는 방법이 검문소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상황에서 역방향의 검문소를 설치할 건데 얘 말 그대로 역방향으로 검문소 쌤 요렇게 설치해도 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를 갖다가 설치해도 되나요? 예, 설치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풀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청.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싶을 거예요.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일종의 해법인데. 그 다음에 그럼 쌤 잠깐만 이렇게 역방향으로 검문소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해도 이 경우를 갖다가 그렇게 나눠서 그래서 1번 검문소를 통해서 가는 경우의 수, 2번을 통해서 가는 경우의 수, 3번을 통해서 가는 경우의 수, 4번을 통해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즉 얘를 갖다가 해주실 때는 두 번째 보편적 설치 방법 역대각선 방향을 지켜주시고 역대각선이 이 선이 장애물에 최대한 걸치도록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얘를 갖다가 역대각선이 이 호수에 최대한 걸치도록.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호수를 갖다가 걸쳐야 되는 거예요. 걸쳐 주시게 되면은 잠깐만 내가 여기 여기에다가 검문소를 갖다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나이스예요. 근데 쌤 잠깐만 역대각선인데 이렇게 걸쳐도 이게 더 걸친 것 같은데 오케이 그것도 괜찮습니다. 즉 내가 요렇게 검문소를 설치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걸치시면 되세요. 이 둘 다 여러분들한테 해법을 갖다가 주게 될 겁니다. 즉,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의 경우를 갖다가 따져보자고요. 이제 최단 경로의 수인데, A에서 B로 가려면은 1번 검문소를 거치거나, 또는 2번 검문소를 거치거나, 또는 3번 검문소를 거치거나, 또는 4번 검문소를 거치는 경우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하는데 이미 감 오셨죠? 또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더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여기에서는 1번 검문소를 통했는데 2번 검문소를 통해서 갈 일이 있나? 없지. 즉, 중복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그냥 구해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A에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아예 전체적으로. A에서 1번 통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한번 봐보죠. A에서 1번 가는 거 한 가지, 1에서 B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예요. 그러면 A에서 2를 통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한번 구해볼까요? A에서 2로 가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2에서 B로 가려면은 일단 이 길은 못 쓰잖아. 이 길도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못 쓰잖아. 무조건 위로 한 칸을 옮겨서 시작해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A에서 3번 통해서 가는 경우에서 한번 가볼까요? 3번 통해 주시게 되면은 4가지. 3번까지 가는 거. 그리고 3번에서 B로 가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을 갖다가 해주실 몇 가지? 10가지 해서 40가지가 되게 된다는 거죠. A에서 4번 통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요거 그냥 40으로만 이렇게 적을게요.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4 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5가지 해서 5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가 되게 된다? 50가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쌤 잠깐만.
내가 역대각선을 갖다가 분홍색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예, 이것도 동일하게 2, 3, 4가 나오게 돼요. 자, A에서 1을 통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봅시다. 몇 가지예요? 5가지죠. A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A에서 2를 통해서 가는데 2를 도착하는 게 조금 힘들어. 얘네들은 지우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근데 2에 도착을 하려면은 일단 여기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도착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 나누기 3팩 1팩이었던 거니까 4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도착해서 여기로 일단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4팩 2팩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6가지. 그래서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A에서 3번 통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그 다음에 4 해서 얼마? 20이 되게 되는 거죠. A에서 4를 통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게 될까요? 한 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경우의 수는 50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역대각선. 근데 쌤, 네가 아까 전에 했었던, 그래 알겠어. 둘 다 50, 50 나오는 건 알겠네. 근데 이걸 갖다가 최대한 안 걸치면 뭐가 어려운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A에서 B로 가는데 이 호수를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호수를 관통한 경우의 수를 갖다가 빼주셔야 돼요. 아니면 일일이 뭔가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문소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해봐봐. 그럼 오케이 알겠어. A에서 1을 통해서 1번 검문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한 가지야. 문제는 1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할 때 이 호수를 관통한 이거 상황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검문소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A에서 2번 검문소에 도착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검문소에서 B로 가는 걸 갖다가 얘기할 때 물론 여기는 조금 낫다. 왜냐면은 2번에서 호수를 안 가려면은 여기로 오는 한 가지 또는 여기로 오는 한 가지. 즉 2에서 B로 가는 거는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10가지 해서 11가지가 나오겠다. 그죠? 근데 A에서 3번 도착했어? 3번에서 B로 가는. 또 이제 여기에서 이거 지나가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즉, 이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문소를 갖다가 장애물에 안 걸치고 지으면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걸치면 많이 걸칠수록 우리한테는 훨씬 쉬운 경우를 갖다가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장애물에 많이 걸친다라는 게 검문소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뭐 물론 많이 짓는 거는 맞지만 검문소를 많이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선이 이 장애물에 가장 많이 걸쳐지는 선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그랬을 때 도움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봐서 알겠지만은 어 등신인가? 이거죠? 요렇게 있는데 알겠어. 그러면 역대각선으로 하니까 많이 걸쳐지는 거 하니까 나 이거 했어. 그죠? 요거 해가지고 하니까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난 이렇게 걸치는 게 더 나은데 했는 게 요거였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앞에 게 조금 더 나아요. 뒤에 게 조금 왜 요거 생각하실 때 조금 생각해야 돼. 얘는 생각이 쉬웠거든. 여기에서도 문제는 이거였어요. 요거 하실 때 2번이 문제였어.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호수로 못 가니까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 요게 살짝 문제였다면 여기는 여기가 문제였어. 그죠? 요렇게 왔을 때 2번 잠깐만 맞나? 요거였잖아요. 요게 문제였네요. 요거 계산할 때. 여기에 도착하려면은 일단 여기부터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가야 되더라. 쌤, 둘 다 많이 걸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건 알겠는데요. 하나는 조금 쉽고 하나는 조금 더 어렵던데? 그러면 둘 중에 가장 쉬운 걸 갖다가 선택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그때 운이에요. 진짜 그냥 운이야.
에이, 쌤, 무조건 뒤에 있는 거 하면은, 아니, 앞에 있는 거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요런 대각선, 요런 대각선이니까, 앞에 있는 거 하면 되지 않나?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자기 물 모양 따라서 그런 거야, 그냥. 예, 그냥, 뭐, 그닥 나쁘진 않잖아. 뭐, 둘 다. 나쁘진 않잖아. 되셨나요? 자,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은, 여기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죠. 음, 그게 아니라. 여기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거 계산 안 했다. 126에서 그래서 얼마를 뺐죠? 100을 뺐으니까 26 더하기 24니까 얼마? 5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쌤, 저거는 그러면 그림에 호수가 있을 때만 아니에요. 호수가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동일한 문제인 겁니다. 즉, A에서 B로 가는데 P도 Q도 안 거쳐야 돼. 그 뭐 둘 다 동시에 안 거쳐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P를 갖다가 못 가니까 아유 뭐 어찌됐든 다 때려치우고 Q를 못 가니까 어차피 이 길 못 쓰잖아요. 그죠? Q를 못 가니까 이 길도 못 써. Q에 도착을 못 하는데 이 길 쓸 일 있나? 얘도 쓸 일 없고 쓸 일 없고 쓸 일 없고 쓸 일 없는 거야. 이런 류의 문제를 갖다가 풀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PQ를 갖다가 못 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를 둘러싼 뭐가 있다, 호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즉 전체 경우의 수에서 거치고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빼주시면은 요걸 갖다가 더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요렇게 호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검문소 3개, 4개 그래서 한 가지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5를 갖다가 계산해 주시면 얼마? 5 54가 왜 나왔지? 50이 나온다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이거예요. 이럴 때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건 도저히 무리라고 했잖아. 뭐가 무리라고 했어요? P, Q, R을 갖다가 R을 갖다가 앞으로 끌어낼까요? 뒤로 할까요? 그래. 자, 앞으로 끌어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P 또는 Q 또는 R을 갖다가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해보자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 안 된다니까. 겁내 헷갈린다니까요. 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용암 구덩이를 만들어 버리자고. 되셨나요? 이제는 좀 전하고는 다르게 왜냐면은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각선보다 이렇게 대각선이 더 많이 걸쳐져 있다라는 걸 알 겁니다. 즉 검문소를 갖다가 여기 여기 여기를 지워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1번 통해서 가는 경우의 수는 5팩 나누기 4팩이었던 거니까 5 곱하기 1 더하기 얘도 5팩 나누기 4팩 그러니까 뭐 우리 굳이 안 써도 되잖아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5 곱하기 4 더하기 1 해줘가지고 26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전체에서 빼준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되셨나요? 와, 쌤,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에서도 돌아가가지고 이 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호수 만들고 아니요 이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 갖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좋아. 왜냐면 그러면 내가 검문수 설치해가지고 하나 둘셋 네 개 설치해가지고 네 개 다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 하나짜리는 전체에서 빼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빨라요. 그냥 전체에서 빼주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티디어스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쩔 때는 아니 우리가 적어도 이런 거 나오면은 보편적으로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보편적 풀이 방법이에요. 적어도가 나오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걸 갖다가 빼주자. 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즉 이렇게 한 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할 것 같으면 요 한 점을 지난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얘는 무조건 이게 맞아요. 검문소 아니야. 그러니까 검문소라고 해서 이제 또 막 무조건 검문소 짓지 말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 가시죠? 제가 좀 화가 많아서 그래요.
아무튼.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오씨 그래서 2개 이상 이런 점이 있거나 실제 그림에서 호수가 있거나 이럴 때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우리는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건데요. 요거는 제가 그려놓고 올게요. 이런 유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이제 이러면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얘도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 뭐 부분이 좀 이가 빠져 있는 듯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채워줘. 오히려 왜 우리가 이런 그냥 직사각형의 이런 모양들이 나왔더라면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해줄 수 있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고 오히려 여기에 왜 이 길이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다, 호수가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수에 최대한 걸치게 검문소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설치를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요렇게 요게 낫겠네. 4개를 설치를 하셔서 생각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갖다가 풀 때 파란색 풀이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이 조금 별로일 거예요. A에서 1을 통해서 B로 가는 경우를 갖다가 해보자고. A에서 1로 가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었던 거니까 6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1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제 하려면은 요거까지 요거는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해주실 때,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 바리케이트다 이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 쌤 그러면 가는 경우의 수랑 여기에서 가는 경우의 수. 왜냐면은 여기 1번에서 B로 가려면은 일단 2가지 선택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된다? 씹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여기에서 가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10가지 나오고 여기에서 가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게 된다? 4가지가 나오게 될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 포함이 돼 있을 거니까 이거는 각도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잠깐만. 요 직사각형에서 요 길을 따라간 경우의 수를 갖다가 어떻게 주면 되겠다. 왜? 요 코너만 지금 못 쓰는 거잖아. 요 점만. 한 점만 못 쓸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줘라? 빼줘라. 그게 맞다니까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6팩, 원래 계산은 6팩 나누기 4팩, 2팩에서 빼기 한 가지. 2번은 아무 문제 없어요. A에 2번 통해서 B를 가는 경우는요. 그래서 4 곱하기가 되게 될 거고요. 2에서 B로 가는 경우에는 6팩 나누기 3팩, 3팩을 갖다가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A에서 3번 통해서 B로 가는 거는 1 곱하기 6팩 나누기 4팩, 2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전합니다. 진짜로 한 점을 생각할 때는 전체 경우에서 빼주는 게 맞아요. 요거는 1번에서 B로 가는 입장에서는 요게 한 점이잖아. 괜찮으세요? 근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6, 5 그래서 3, 5, 15, 14 14 곱하기 6이니까 84 4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왜 이렇게 떨리지? 6, 5, 4 5, 4, 20 20 곱하기 4니까 80 그 다음에 얘는 6, 5 6, 5 3, 5 15 그래서 165에 179가 나오게 되려나 봅니다. 일단은 이 계산이 맞는지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둘 다 답이 같다라면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이상 우연의 일치로 둘 다 틀려도 정말 우연찮게 똑같은 답으로 틀린 게 아닌 이상은 맞겠지.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A에서 1번을 가고 B를 갖다가 가야 되는데 1번을 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갖다가 도착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나요? 즉 4팩 나누기 2팩 2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가지
4팩, 2팩, 2팩이면 6가지 맞죠. 그리고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B로 가려면은 이제는 무조건 B로 가려면 왜 위로 못 가니까 여기로 한 칸 가서 여기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24가지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일사천리입니다. A, 2, B 같은 경우는 5팩 나누기 3팩 2팩 즉 10 곱하기 5팩 나누기 3팩 2팩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0이었던 거니까 1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A, 3B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5 곱하기 10이었던 거니까 50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4B는 몇 가지인데 5팩 나누기 4팩이었던 거니까 5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9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 나 불안했다. 숫자가 중간에 한번 너무 큰 게 확 튀어나와 버리니까 예, 다 더해서 씨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벌써부터 2개 했는데 씨 벌써 숫자가 이만큼 나온다고 싶어가지고 예, 조금 불안했습니다. 되셨나요? 요게 우리가 최단 경로의 수를 갖다가 얘기할 때 바리케이트를 갖다가 쳐서 즉 경우를 이거는 사실은 바리케이트를 친다라는 게 아니라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어떤 특정 그 스테이션 잃어버리면 다시 뭐 검문소지 뭐 어찌됐든 예 특정 특정 점들을 나누어 가지고 경우를 나눠 특정 점들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경로의 수를 갖다가 구해 가지고 더해 주는 방법인 건데 되셨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검문소를 생각한다, 검문소를 설치한다 라는 접근적으로 그래서 검문소 설치법은 역대각선 방향으로 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잠시만요. 예전 거긴 하지만 내가 여기에다가 이걸 검문소 생각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지. 얘는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중간에 이제 이 지점은 지나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한 점을 갖다가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또는 이렇게 2점을 지나지 않고 3점을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이런 경우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뭔가 가는 길을 갖다가 나눠서 생각을 해서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경로의 수를 갖다가 다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역대각선 방향으로 검문소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역대각선이 장애물에 최대한 걸치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를 갖다가 구해서 더해 주니까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요게 이제 검문소 설치법 해가지고 최단 경로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가는 경우의 수. 어쩔 때는 장애물 안 보인다. 지금 문제처럼 장애물 안 보이는 거. 이거 수능에도 나옵니다. 수능은 아니고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기도 해요. 나오는 이런 경우의 수 나오면 없던 장애물 만들어. 없던 칸 만들고 장애물도 만들어서 그냥 역대각선으로 스테이션 찍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렇게 문제 풀이하면 되겠다. 수고 많으셨어요.